안녕하세요. 일사천리 시스템 유이즈 프로입니다. 벌써 두 번째 독서 소개 시간이 돌아왔는데요. 이럴 땐 참 시간이 빠르게 가는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느끼는 체감 시간은 모두 다르기 마련인데요. 이번에 소개해드릴 책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꿈도 모두 저마다의 전개와 설정을 지니고 있다는 점에서 같은 부분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한 꿈에 대한 작가의 궁금증에서 출발해 저마다의 개성있게 포장되어 있는 꿈이 독자들에게 행복감을 주기를 바라며 쓰여진 소설. 이번에 소개해드릴 책은 국내 환상문학소설인 이미애 작가의 달러구트 꿈 백화점입니다. 작품 이력도 수상 이력도 없던 반도체 엔지니어였던 작가가 평소 생각하던 꿈에 대한 애착을 바탕으로 써내려간 이 이야기는 독립출판을 위한 클라우드 펀딩에서 모금액 1800% 달성, 이후 전자북으로 먼저 출간된 뒤 전자북 시장에서는 처음으로 다시 인쇄본이 출간된 최초의 사례가 되었으며, 소위 양판소라고 불리는 등 비문학 취급을 받는 판타지 문학계 작품으로는 아주 드물게 베스트셀러 종합부문 1위를 기록, 이후에도 1년 가까이 베스트셀러 자리를 지키며 한국의 해리포터라 불리우고 있습니다. 대체 어떠한 환상적인 내용으로 독자들을 꿈속으로 이끌었는지 지금부터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야기의 바탕은 동화같은 신화로 시작됩니다. 어느 날 시간의 신이 세 제자에게 시간을 셋으로 나누어 각자 다스릴 조각을 나눠주게 되었는데, 첫째는 과거에 연연하지 않는 미래를, 둘째는 지나간 기억과 영원히 행복할 수 있는 과거를 선택하였고, 셋째는 현재를 선택하는 대신 과거에 대한 미련도, 미래에 대한 불안도 없는 모두가 잠든 시간을 선택하였습니다. 하지만 이후 미래를 택한 사람들은 과거의 기억들을 몽땅 잊어버린 채 무엇을 위해 미래를 꿈꿔왔는지조차 잊어버렸으며, 과거를 택한 사람들은 좋았던 기억에만 갇혀 세월의 흐름과 서로의 죽음과 같은 예정된 일조차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이를 본 시간의 신은 셋째를 찾아가 경솔한 이들이 이튿날 다시 떠올릴 수 있도록, 그리고 마음이 연약한 이들을 대신해 경험을 쌓을 수 있는 무언가를 남겼습니다. 셋째 제자가 그것을 무엇이라 부를지 묻자 신은 꿈이라 답하고는 사라졌습니다. 본문의 첫 장은 위 신화 속 셋째 제자의 일족이 세운 마을을 배경으로 시작합니다. 사람들은 꿈속에서 이 마을을 방문하게 되고 원하는 꿈 패키지를 구입한 뒤 그에 대한 보상은 꿈을 꾸며 느끼는 감정으로 지불합니다. 꿈 제작자에 대한 동경을 품고 있는 여주인공 페니가 셋째 제자의 일족이 운영하는 곳이자 마을에서 가장 유래 깊은 꿈 백화점 달러구트에 취업해 동경하던 유명 꿈 제작자들, 그리고 각자 사연을 지닌 꿈을 사러 온 고객들과 만나게 되면서 벌어지는 해프닝을 각 장마다 풀어내고 있습니다. 꿈이 주는 설레임을 가격으로 지불하고 또 그러한 감정들을 보관해주는 감정은행, 크리스마스를 기대하는 어린이들을 위한 꿈 제작자 니콜라스 산타의 이야기, 그리고 모두가 들뜨고 행복한 기분으로 보내는 연말에 밖에 나가 있는 가족들을 하염없이 기다리다 잠이 드는 반려동물들의 이야기까지, 전반적인 내용이 동화스럽고 환상적인 전개로 흘러가지만 그 중에서 가장 꿈같고 여운이 남았던 챕터 하나를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후반부 9장의 익명의 손님께서 당신에게 보낸 꿈이었는데요. 달러구트 백화점만의 특별한 서비스로 바로 고객 본인이 등장하는 꿈을 특별 제작 요청한 뒤 그것을 다른 사람이 필요로 하는 상황에 보내는 상품이 있습니다. 본인을 손수 키운 손주에게 꿈을 보내는 할머니, 본인의 부모에게 꿈을 보낸 5살 어린이, 모두 세상을 먼저 떠난 이들이 후에 남겨질 이들의 슬픔을 헤아려 마지막 안부 인사를 꿈으로 남기는 내용을 보며 항상 옆에 있기 때문에 소중함을 깨닫기는 어렵지만 언제나 나에게 힘이 되어주는 가족들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아끼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말을 인용해보자면 언제나 괜찮은, 하지만 너무 늦어서 섭섭하지 않은 그런 후회는 없기도 하거니와 그 일이 언제 나에게 닥칠지는 아무도 모르는 일이니까요. 이 책을 소개하고자 한 이유는 우리에게 꿈이란 단어가 주는 함의와 에너지에 대해서 느낀 바를 함께 나누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말하는 꿈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무의식적으로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인 잠들었을 때의 꿈과 치열하게 노력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로서의 꿈입니다. 전혀 다른 상황적 배경을 지닌 동음이의였지만 단어 자체가 주는 메시지는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꿈을 꾸는 과정에서 우리는 원치 않는 꿈을 꿀 수도 혹은 목표에 도달하기 전에 좌절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어느 것 하나 우리에게 무의미한 경험은 없으며 이를 바탕으로 앞일을 어떻게 새롭게 설계하는지는 본인 스스로의 의지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꿈이란 단어가 주는 따뜻하고 포근한 그 이미지를 항상 기억하고 새로운 힘을 얻게 되는 과정을 한 편의 따뜻한 이야기로 그려낸 작품이 바로 이 소설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단락 하나를 읽어드리며 이만 책 소개를 마칠까 합니다. 책에서 등장하는 유명 꿈 제작자 킥슬럼버가 연말 시상식에서 그랑프리를 수상하며 남긴 소감입니다. 여러분은 언제 자유롭지 못하다고 느끼십니까? 여러분을 가둬두는 것이 공간이든 시간이든 저와 같은 신체적 결함이든 부디 그것에 집중하지 마십시오. 다만 사는 동안 여러분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무언가를 찾는 데만 집중하십시오. 그 과정에서 절벽 끝에 서 있는 것처럼 위태로운 기분이 드는 날도 있을 겁니다. 올해 제가 바로 그랬죠. 저는 이번 꿈을 완성하기 위해 1000번, 10,000번 절벽에서 떨어지는 꿈을 꿔야 했습니다. 하지만 절벽 아래를 보지 않고 절벽을 딛고 날아오르겠다고 마음먹은 그 순간 독수리가 되어 헐헐 날아오르는 꿈을 완성할 수 있었죠. 저는 여러분의 인생에도 이런 순간이 찾아오길 기원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